19강 부인과 사별 이혼하는 사주팔자 구조. 지난번 시간에 두 개 강의를 통하여 사별 이혼하는 여명의 사주팔자 구조를 살펴보았었죠. 오늘은 남자가 부인과 사별을 하거나 이혼하는 사주팔자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명리 이론으로는 일간이 강화한데 재성이 무력하거나 비겁이 국을 이루거나 재성이 사주팔자에 없다는 식으로 거의 모두 생각 논리로만 살핍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마치 배우자를 잘 선택하면 내 운명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팔자가 이미 사별, 이혼할 수밖에 없는 팔자로 태어났는데 배우자와 궁합을 잘 보고 결혼했더니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미 여러 번 결혼할 팔자는 여러 번 하고 사별할 팔자는 사별을 합니다. 궁합을 맞춰서 결혼한다는 의미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아서 무리가 없는 사주팔자이기에 여기에 궁합까지 맞추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사별, 이혼할 팔자가 배우자와 궁합을 맞춘다고 이혼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궁합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궁합을 맞추면 문제가 없다면 이혼할 사주는 없겠죠. 이미 제시했던 분석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지 배우자 궁리의 동태를 살핀다. 두 번째, 십신으로 배우자 동태를 살핀다. 세 번째, 일지와 십신 배우자의 관계를 살핀다. 이 방법을 벗어날 예문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극히 간단 명료합니다. 이상한 이론들 끌어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사주 예문을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월 임수가 강한데 신금, 경금의 인성이 중중하여 극강하다. 재성 병화는 사에 처하고 뿌리가 없으니 43세 무진년에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였다. 이런 방식이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체계들입니다. 신강약과 통금만을 따지고 있음을 알겠죠. 자, 이젠 시공 명리학 기초 이론으로 분석해 본다면, 첫 번째, 일지 부인 자리에 신금이 있는데 월간과 시간에 경금까지 있으니 최소 3번 결혼할 팔자다. 이런 분석은 일간이 신강하다, 신약하다, 극강하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구조를 살피면 그만이지 강약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강해서 정력이 강하다는 설명도 너무도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두 번째, 부인을 상징하는 병화 편제가 연간에 있으니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데 일지가 자수이니 병화는 절대로 자수에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무진년에 일지 포함 신자진 삼합으로 묶여 배우자가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전처와 이혼하고 재혼하였다고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 봅시다. 첫 번째, 일지에 자수가 있는데 신자진으로 합하여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자수와 동일한 오행이 임자로 결혼이 한 번에 끝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미로 자수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를 상징하는 병화가 연간에 멀리 있으니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부인이고, 병화는 일지자수에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사주는 해월 간목이 신강하고 해묘미 삼합하여 겁제국을 형성하니 신금의 극제가 가소롭고, 천간 지지의 기토 미토가 비견 겁제의 극을 당한다. 또 기운을 소통시킬 식상이 보이지 않아 신미운 경신년 42세 때 처와 이별하였다 합니다. 역시나 생극론의 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 일지에 임목이 있고 해수의 간목, 을목, 묘목으로 배우자 궁위에 오행과 동일한 오행들이 널려 있습니다. 결혼 불미가 명확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재성을 상징하는 기토가 연간에 있고 그 주위에 을묘가 둘러싸여 기토가 일지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일지 임목은 기토 재성이 편하게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혼사별 구조가 분명합니다. 이런 분석 방법은 신강약, 왕세, 통근 따위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다른 구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지가 묘목이고 월간의 을목, 미토의 을목, 해수의 간목까지 결혼이 한 번에 끝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배우자 미토가 월지에 있는데 그 위에 을목 비견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언제라도 다른 남자에게 도망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구조적으로 결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부인은 다른 사람과 도망가서 재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지가 묘목으로 다른 궁예에는 없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재성을 찾아보니 연지에 사화가 있으나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일지 묘목과의 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문제가 있어요. 사화 위에 개수 비견이 이미 내 부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인은 다른 남자에게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분석 방법은 신강약, 격국, 왕세, 통근 따위와는 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주 팔자 구조만을 가지고 분석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당장 응용해서 활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오늘에 이어서 2편을 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